1번. 요거 x 7제곱의 개수 구하라 그랬어. 근데 이게 4개니까 괄호가 4개 있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항 3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7제곱을 만드는 거니까 내가 뽑을 수 있는 차수가 2차, 1차, 상수항 이렇게 되는데 7승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2차를 3개 뽑고 1차를 1개 뽑아야 이게 7차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뽑을 수 있는 수 배열이 이런 식으로도 뽑아도 역시나 이렇게 뽑아도 7차가 나오죠. 얘로 뽑았을 때는 이거 2차가 3개, 1차가 하나 이런 모양인 건데 이런 항이 4개 있는 거니까 개수가 40이 4개 있는 거라서 160이 되겠죠. 다음 2번. 이번에는 등식 저것이 x에 대한 항등식인데 요것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 먼저 x 자리에다가 1을 한번 집어 넣어보자. 그러면 3, 4에다가 2의 세제곱이 A0, A1, A2 이런 식으로 A6까지 합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 넣으면 3, 4, 5, 6, 6의 3승이 나오겠죠. 그럼 A0에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가서 A6까지 이런 식이 되겠네. 그럼 1, 3, 5가 남아야 되니까 위식이랑 아래식을 빼줘야 A1, A3 이런 형태가 남겠죠. 2의 3승에서 6의 3승을 빼면 2개의 1, 3, 5가 나오게 될 것이고 1, 3, 5의 합은 2분의 8에다가 6을 3번 곱하면 16이 되니까 얘는 계산을 하면 4-108 답이 마이너스 104가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중근이 먼저라 그랬어. 판별식이 0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 된다 씩 잡아놓고 지운 다음에 이제 k 값에 관계없이로 들어가 보면 k로 묶었을 때 개수가 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m 값이 바로 잡히죠. m 값은 2가 될 거고 m에 2를 집어넣으면 16 빼기 4n이 0이니까 n 값은 4가 돼서 두 개를 더하면 6이 나오겠네. 다음 4번 이차 함수가 저것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는 요 x제곱 더하기 4x가 2x 플러스 k랑 이런 모양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겠죠. 그럼 교점이 없으니까 x제곱 더하기 4x는 2x 플러스 k라고 놨을 때 요 값이 해가 없어야 돼서 판별식이 b'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요 그래프와는 적어도 한 점에서, 이게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교점이 두 개이거나 하나가 나와야 된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고 EX 플러스 K 잡아서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K는 0. 그럼 실근이 한 개 또는 두 개니까 판별식이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럼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마이너스 9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서 그 안에 들어가는 정수는 총 8개가 되는 거죠. 다음 5번 이차함수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어. 얘는 x는 1에서 최대값 3을 갖는데 그러면 그래프가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꼭지점의 좌표가 1,3이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1이 더 멀리 있으니까 멀리 표시해주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 범위를 살펴볼 건데 이 fx라는 그래프가 2,1을 지난데 여기 2,1을 지난다. 이걸 준 이유는 2차 함수 식을 만들란 뜻이겠죠. y는 a에 x 빼기 1제곱 플러스 3 해놓고 2,1 지난다 그랬으니까 그 지나는 점 대입해주면 a 값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나는 최소값, 즉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들어가서 마이너스 2 곱하기 4 더하기 3을 했더니 마이너스 5가 나오게 되는 거죠. 다음 6번 연립방정식의 해를 알파 베타라고 할 거고 저걸 구해라. 2차랑 연립되어 있으면 인수분해가 되나 안 되나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얘는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지. x-2y, x 플러스 y 이렇게 해주면 모양이 얘는 x 플러스 2y, x 마이너스 y는 0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케이스를 나눠서 첫 번째 x 플러스 2y가 0이다 요거랑 x 제곱 더하기 2y 제곱이 24다 요거랑 두 개를 연립해 보도록 합시다.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y를 넣어보면 4y 제곱일 거니까 6y 제곱이 24가 돼서 y 값은 2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때 나온 y를 이상한 데 집어넣지 말고 1차식에다가 넣어서 x를 찾으세요. 그렇다면 x는 마이너스 4, 여기서의 x는 4 이렇게 나오겠죠. 알파와 베타의 곱이 음수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상황은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을 빼버리면 어쨌든 제곱했을 때는 전부 다 뭐 양수가 나올 테니까 얘를 쓰든 관계 없겠죠. 그럼 16에다가 4를 빼는 상황이라서 답은 12가 되겠네. 이게 알파 베타가 음수다라는 조건 때문에 두 번째 경우는 굳이 해볼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는 얘를 가져오는 건데 x 빼기 y가 0이니까 x랑 y랑 부호가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럼 굳이 조건에 안 맞는데 얘는 해볼 필요가 없으니까 요거 하나만 하고 답 쓰시면 됩니다. 다음 7번
0이 아닌 두 실수에 대하여 그럼 B의 부호가 음수고 A 부호가 양수라는 뜻이겠죠. 항상 실근이 존재하는 그럼 판별식을 보라는 뜻인데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을 했더니 B가 음수인데 제곱하면 양수, A가 양수니까 결과적으로는 양수랑 양수를 빼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양수랑 양수를 뺐을 때는 양이 나올지 음이 나올지 모르니까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면 B가 음수, A가 양수니까 양수랑 음수를 빼란 얘기라서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면 B제곱 플러스 4A제곱이 나와서 양수, 양수, 제곱하면 무조건 양수니까 양수 더하기 양수를 물어보는 거라서 또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항상 실근이 되는 것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씩 QX로 나누었을 때 몫이 X제곱 더하기 1이고 이걸 식으로 쓰면 PX는 QX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에 나머지가 X제곱 플러스 2X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때 다항식 PX를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래. 그러면 이 뒷부분이 X제곱 더하기 1로 한 번 더 나뉠 수 있기 때문에 뒷부분의 형태를 고쳐주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X제곱 플러스 1로 묶어주면 QX에다가 플러스 1 되고 뒤에 2X 마이너스 1이 생길 거기 때문에 나머지를 RX라고 봐서 R3의 값을 구하면 답은 5번에 5가 됩니다. 9번. 우리가 20인 정사각형이 있대. 그리고 한 점을 내부에 2로 잡아놓고 주어진 직사각형의 둘레가 56이라고 했어. 그리고 넓이가 171에. 그런데 궁금한 것이 두 선분 PA와 PD 길이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PA의 길이를 알파라고 놓고 PD의 길이를 베타라고 놓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한 변의 길이가 20인 정사각형이니까 여기 길이는 20-알파가 될 거고 이의 길이는 20-베타가 될 거야. 그 다음에 둘레 길이가 56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20-알파랑 20-베타를 합한 값은 가로 세로 한 개씩 더했기 때문에 28이 될 거고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 해가지고 그 값이 172가 된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알파랑 베타의 합이 나오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저쪽이 40이 될 거니까 40에서 28을 빼주면 12. 그 다음에 여기 정리하면 400에다가 20으로 묶이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걔가 172가 될 거고 그러면 400에다가 20 곱하기 마이너스 12 172 그럼 알파 베타가 172에다가 400 빼고 더하기 240 그러면은 얘가 240을 더하니까 12가 나오네. 이렇게. 그럼 두근의 합과 곱이 나왔으니까 두근의 합 부호 바꿔서 가운데 두근의 곱 끝에 거 답은 5번이 되는 거겠죠. 다음 10번. 이번에는 그림과 같이 A, B 길이가 3이고
BC 길이가 6인 직사각형이 있고 BC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다. 내부의 한 점 P에서 P를 잡고 선분 AB의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그 값을 Q, AD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 값을 R, BC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사각형 AQPR의 둘레가 14. 이때 직사각형 AQPR의 넓이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는 반원 나왔으니까 반지름 이용해서 식 하나 잡을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 이렇게 해주고 반지름 하나 잡아가지고 반지름은 3 표시해주고 이렇게 선 내려가지고 이 길이를 알파, 베타라고 해주면 얘는 3-알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 길이를 구할 건데 이만큼이 3이니까 여기가 베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따라서 피타고라스로 베타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9가 된다. 이렇게 식이 하나가 나와요. 내가 구해야 할 건 직사각형의 넓이이기 때문에 알파, 베타가 된다라는 거 하나 확인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고 얘를 쭉 전개해가지고 식을 잡아보면 베타 9 더하기 알파 제곱 6 알파 플러스 9는 9가 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사각형의 둘레가 14라는 저 힌트를 적어주면 이만큼이 7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사실과 요 식을 연결해주면 얘를 연결해주면 어떻게 바뀌느냐 알파, 베타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K라고 놓고 주어진 식을 변형했을 때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빼기 2알파 베타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6으로 묶으면 7 들어갈 거고 9, 9 지워질 거니까 플러스 9가 0이 되어서 49 마이너스 2K 빼기 42 플러스 9가 0이라는 식이 잡히겠지. 따라서 7 남고 9 더하니까 16 얘가 2K가 돼서 K 값은 8이고 그 값이 내가 찾고 있었던 값인 거죠. 답은 1번. 자, 11번. 여기서 보시면 AC는 길이가 5고 이게 3이라고 나와 있고 빗변 AC와 평행한 직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F라고 한다 그랬어. 얘네들이 서로 평행. 그러면 이 큰 삼각형 ABC랑 작은 삼각형 DBF는 두 개가 닮음일 수밖에 없겠죠. 선분 두 개가 평행하니까 지금. 그래서 피타고라스로 여기는 4라는 게 금방 구해질 거고 이쪽 변의 길이도 3K, 4K, 5K 이런 식으로 잡힐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삼각형 ADE 요것도 큰 삼각형 ABC와 AA 닮음이기 때문에 각각의 변의 길이의 비율이 3대 4대 5를 유지할 거라서 3대 4대 5가 될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애들의 각의 형태를 살펴보면 여기를 동그라미 각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X각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DBF에서도 얘가 동그라미 각이 될 거고 왜냐면 삼각형 ABC랑 닮음일 거니까 여기가 X각이 될 거야. 이렇게. 그럼 사이각은 90도가 될 수밖에 없겠지. 왜냐면
이렇게 더한 게 180이 돼야 할 거니까, 즉 요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이고 밑변과 높이가 5K, 3A가 되는 그런 삼각형이었던 거야. 그러면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되고 2분의 15KA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데, 이때 5A랑 4K를 더한 값이 4로 일정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럼 여기서 4K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양쪽을 8로 나눠서 2분의 K가 8분의 4-5A다로 바꿔주고 난 다음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15 곱하기 8분의 4-5A 곱하기 A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로 바뀌어버려. 그럼 이건 A에 관한 2차 함수 문제가 될 거니까 근이 0 하나가 나오고 5분의 4가 나와서 딱 중간인 5분의 2에서 최대값을 갖게 되는 거지. 5분의 2를 넣고 계산을 해버리면 15 곱하기 8분의 4-2 곱하기 5분의 2가 돼서 2분의 3이 최대값이 되는 거야. 2번 4차 방정식이 2개의 허근과 1개의 실근인데 걔가 중근이 나와야 되는데 걔를 가질 때 실수 A 값을 구하여라. 그럼 이거 지금 보기차식이죠. 4차랑 2차 나왔으니까 x제곱을 라주 x로 치환을 하고 생각을 하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a-6은 0. 이런 식으로 식이 잡히는데 이때 x가 어떤 근을 이런 식으로 갖는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얘의 원래 모양은 x제곱이기 때문에 이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베타로 근을 생성할 수가 있고 이게 2개의 허근과 1개의 실근 즉 중근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야. 그렇다면 얘가 허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알파의 부호는 음수가 돼야 할 것이고 이게 중근이라고 생각했을 때 베타는 0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왜냐면 베타가 0이 아니라면 중근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다시 위로 올라가서 해석을 해버리면 이 2차 함수식은 근이 음수 하나랑 0 하나라는 건 거야. 이게 음수 0. 알파랑 베타가 근인 거니까. 이렇게. 자, 0이 근이어야 되면 당연히 a제곱 플러스 a-6이 0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한 근이 음수고 한 근이 0이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의 부호 바뀐 부분 여기는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지. 따라서 인수분해 해가지고 a를 찾으면 a 값이 3이랑 마이너스 2 a 인수분해해서 a 값을 찾으면 a가 마이너스 3이랑 2가 나오는데 그 중에 양수인 걸 찾으면 2가 될 것이고 답은 4번. 다음 13번.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3차 방정식은 무조건
실근 하나를 13번 3차 방정식은 무조건 하나의 실근을 13번 3차 방정식은 무조건 하나의 실근을 갖는데 여기서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 그럼 주어 13번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주어진 값이 0이 되게 만드는 x값 하나를 찾아. 이때 찾는 방법은 x를 제외한 다른 문자가 사라지게끔 하는 x를 찾으면 되는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사라지죠, a가. 그래서 마이너스 2가 근이라는 걸 확인을 하고 조립제법 안 쓰고 그냥 한번 해볼게요. x제곱에 요 뒤에는 플러스 2a가 될 거고 가운데가 몇 x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5x제곱이 나와야 될 거니까 3x가 돼야겠죠. 이렇게 붙어서. 이제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되는 거야. 절대 이 식에서는 x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돼.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니까 a는 1이 되면 안 돼. 요거랑 요거랑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정수 a의 최대값은 0인 거죠. 14번을 봅시다. 주어진 요 3차 식을 넘겨서 인수분해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될 거니까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일 것이고 양쪽을 오메가로 나누면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걸 바탕으로 이제 나머지를 쭉 처리할 건데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자 G1은 요거고 G2는 요거고 G3은 뭐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G4가 오메가 4승인데 오메가 4승은 3승에다가 한 개 더 곱한 건데 3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G5는 오메가 5승인데 이 5승은 다시 3승에다가 2승 곱한 거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요거는 오메가 6승이니까 3승의 제곱이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러면 결국은 이걸 다 더하면 0이 나오는 거 보이지? 지워지고 지워지고 지워져서 그러면 2022개의 항이 있는데 6개씩 끊어서 0이 나온대. 6개씩 끊어서 0이 나온대. 2022는 6의 배수죠. 6의 배수 판별법이 뭐지? 3의 배수이면서 2의 배수여야 하는 건데 얘가 끝자리가 짝수기 때문에 2의 배수고 각자리 수의 합이 3의 배수기 때문에 3의 배수죠. 그러니까 이 숫자는 2의 배수면서 3의 배수여서 그냥 6의 배수야. 굳이 나눠볼 필요가 없이 6의 배수면 남는 거 없네. 남는 거 없으면 그냥 답은 0이겠죠.
다음 15번. 자, 15번을 봅시다. 기억은 얘네들 세 개를 다 곱한 게 0이면 과연 전부 다 같아야 되냐라고 물어보고 있어. 그런데 만약에 내가 W1을 0이라고 두고 여기서 W2까지만 0으로 둬도 충분히 이 연산의 결과는 0이 되겠지. 굳이 W3는 0이 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말입니다. 니은은 얘네가 전부 다 합한 게 실수면 나머지 애들이 실수가 될 수 있냐, 실수가 되어야 하느냐 이 얘긴데 니은에서 이 값들을 전부 다 더해 볼게요. EW2, 그 다음에 EW2, 3W3 얘를 전부 다 더할 거야. 그러면 EW1, 4W2, 6W3가 되는데 각각이 실수니까 이걸 전부 다 더한 것도 당연히 실수가 되겠죠. 그러면 양변을 2로 나눈 이 모양도 당연히 뭐 실수가 되겠죠. 근데 앞에서 W1 더하기 EW2가 실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얘가 실수가 된다면 자동적으로 얘는 실수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 다음에 얘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이 실수가 되면 당연히 W1은 실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패턴으로 똑같이 얘가 실수니까 이걸 두 개 더한 게 실수가 돼서 당연히 이거 실수가 될 수밖에 없어. 니은은 맞는 말입니다. 다음 디귿. 디귿은 이게 복소수 같은 경우는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발레를 들기가 되게 쉬운데 기억해야 할 것이 복소수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수책이기 때문에 루트 같은 거 갖다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디귿은 만약에 내가 W1을 i라고 생각하고 W2도 i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올 거 아니야. 이때 W3를 루트 2라고 해주면 더한 값은 0이 되는데 제곱해서 더한 값은 셋 다 0이 아니어도 된다는 건 거죠. 그래서 요건 틀린 말.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16번. 직선이 이차함수와 만날 때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3개인 모든 실수 K값의 합을 구하래. 그렇다 하면 지금 나와 있는 요 이차함수는 그림을 그렸을 때 아래로 볼록이고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고 꼭지점의 좌표는 0,1이 되겠죠. 다음 요 그래프는 그림을 그렸을 때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1이네 축이. 그리고 1 넣었을 때 y값은 4 빼기 2분의 1이니까 뭐 이쯤 어딘가 있겠죠. 여기는 여기가 축 x는 1. 이 그래프는 1을 집어넣으면 1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x 플러스 k라는 애랑 이 두 그래프랑 만나는 점이 3개가 돼야 되는데 그럼 그림을 어떤 식으로 그려야 하느냐. 이렇게 접하게
교점이 3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요 점을 진하게 이런 식으로 그리면 역시 교점이 3개가 되고, 요 점을 진하게 그림을 그리면 교점이 3개가 될 것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파란색이랑 접하게 이런 식으로 그리면 또 교점이 3개가 되겠죠. 녹색을 연장시켜서 보면 총 4가지 케이스에서 얘네는 교점이 3개가 되게 할 수가 있고, 그때마다의 K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제일 처음 나와 있는 것부터 한번 구해 본다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x 플러스 3이 x 플러스 k랑 같다. 이렇게 놓고 중근이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0이 돼야겠죠.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 c가 0이 되어야 하니까 k값은 3이 되겠죠. 그 다음 요때는 파란색이랑 접해야 되니까 이렇게 놔주고, 판별식이 0이다를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 c가 0이다. k값은 2분의 1이 돼야겠네. 다음 요때는 이제 교점을 지날 때죠. 여기 두 군데가 교점의 좌표를 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점이 2 또는 마이너스 1. 그럼 그 점을 지나야 되니까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2분의 3.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가 2, 3 이라서 대입을 해주면 K값은 Y에서 X를 뺀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이때 K값은 1이 되겠죠. 그럼 모든 실수 K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이거랑 요거랑 요걸 다 더해주면 답은 7이 되겠죠. 자, 17번. 2차 함수의 최대값을 fa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때 축을 제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하면 a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림을 세 종류로 나눠서 해줘야겠다. 만약에 1부터 3이 이쪽에 있다면 최대값은 3에서 가질 거야. 따라서 fa는 3을 집어넣어서 6a 마이너스 4a 플러스 9, 즉 2a가 되겠죠. 이게 3보다 a가 더 클 때의 경우이고, 두 번째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1과 3 사이에 낄 때
1부터 3 사이에. 그때 최대값은 a를 넣었을 때죠.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9.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9. 세 번째. 이번에는 1과 3이 이렇게 잡혀 있을 때 최대값은 1을 넣어야 되는 때인 것이고, 이때 a는 1보다 작아요. fa는 1을 넣으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8. 자, 영역마다 fa 값을 확인을 했고, 함수 fa는 이 세 개를 다 종합해서 그려야 되는 거죠. fx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a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8이니까 그림이 이렇게 떨어질 거고, 0 넣으면 8, 1 넣었을 때 6, 그 다음 1과 3 사이에 껴있을 때는 요런 그림일 거니까 1 넣으면 6 똑같이 나오고, 3 넣었을 때는 3, 3은 9에다가 12에 8에다가 하면 6이 나오네. 요렇게 나올 거고, 2가 축이니까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대충. 다음 3보다 클 때는 2a라는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문제가 마이너스 2부터 5까지에서 fa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마이너스 2는 이쯤 있을 것이고, 5는 여기서 두 칸 가면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러면 최대값은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일 것이고, 최소값은 여기 2를 넣었을 때겠죠. 따라서 f-2는 12고 f2는 그러면 4. 이거니까 이렇게 나와서 두 개를 합하면 17이 됩니다. 18번 4차식 얘가 개수랑 상수가 모두 정수가 되게 2차식의 곱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라 그랬어. 그렇다면 기본 폼은 아마도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여기 어떤 수 사이 약수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어떤 수 역시 사이 약수겠죠. 이렇게 곱해가지고 4를 만드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한다는 건데, 주어진 식에 3차가 없기 때문에 3차를 만들려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야 되는 거라서 이건 말고는 3차 항이 나오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무조건 m이랑 k랑 0이 나와야 되는 거야, 합해서. 왜냐면 3차 개수가 없기 때문에. 3차 개수가 0이기 때문에. 그럼 굳이 식을 쓸 때 문자를 mk 두 개로 쓰지 말고 k라고 하는 것 대신에 마이너스 m을 넣어서 지금부터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여기 네모는 사이 약수가 들어가야 한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보면, 예를 들어 내가 여기에다가 약수를 자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4,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1로 이렇게 4, 1로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x제곱의 개수는 이게 이렇게 곱하는 거라서 그냥 처음에 썼던 여기 4,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곱하는 건 무조건 항상 똑같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1이랑 x제곱이랑 곱해서 생기는 1. 이 값이 5-m제곱, 이 값이 마이너스 n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더하고 m제곱을 빼주면 그게 마이너스 n 값일 거거든. 그런 식으로 규칙성을 찾아가지고 한번 케이스를 마련을 해본다면 방금 구한 것처럼 n으로 바꿔 쓸게요. n은 m제곱 마이너스 5가 하나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n은 m제곱에 그러니까 부호가 5였다가 마이너스 5로 바꿨으니까 두 개 더한 거에다가 부호 바꾸면 되겠지. 이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있으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5에다가 부호 바꿔서 플러스 5. 그 다음에 2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m제곱 마이너스 4랑 그 다음 m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총 4가지의 경우로 n값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 그런데 그 값이 100 이하가 돼야 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값을 100 이하가 되게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이 값이 전부 다 100 이하가 되어야만 한대. 그럼 이렇게 만족하는 n값 중 최대값을 a, 최소값을 b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동일하게 어떤 완전제곱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뭔가를 더하거나 빼가지고 이제 값을 구해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최대값은 그러니까 완전제곱에 5를 빼서 100보다 작고 완전제곱에서 5를 더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찾으면 되는데 m제곱의 값을 만약 9981 m제곱의 값을 100 10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요식에는 m자리에 100이 들어가도 괜찮기 때문에 1번에서 나올 수 있는 값의 최대치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n의 최대치는 100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95가 될 수 있겠지. 이때 이 1, 2, 3, 4에 나와 있는 m값은 다 같은 m값이 아니에요. 다 같은 m값이 아니야. 이건 이제 m이 10일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이거는 m이 10이 될 때 n의 최대값이 95가 될 수 있다는 건 거고 얘 같은 경우는 m자리에 10이 못 들어가고 9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81에다가 5를 더하는 거니까 86 이런 식이겠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m에다가 10을 집어넣었을 때 n의 최대값은 96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도 m자리에다가 9를 넣어야겠죠. 81에다가 4를 더하니까 85가 나오겠죠. 얘의 최대값. 여기도 그러면 최다라고 씁시다. n의 최대값. 이런 패턴으로 최소값을 한번 구해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1번 같은 경우에는 m자리에 2는 4는 못 들어가고 3, 3은 9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m값이 3, 3은 9. 그러면 n의 최소값이 3, 3, 9에서 빼니까 4가 되는 거고 그 밑에는 m자리에 0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죠. 그럼 어차피 n값은 자연수일 거니까 m값이 0이 될 때 이 n의 최소값은 5가 되는 건 거고 밑에 있는 경우는 m값이 3, 3은 9가 될 때 n의 최소값은 5가 되는 거고 밑에 있는 경우는 m값이 역시 0이 될 때 n의 최소는 4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런 전체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n의 값 중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가장 큰 건 96이고 가장 작은 건 4여서 두 개를 빼면 92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19번 n이 홀수인 자연수일 때 일단 이런 식이 나오면 안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간단하게 고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실수화를 시키고 나면 그냥 i가 나오죠. 그러니까 i의 n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i의 n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n 값이 홀수라고 했으니까 n 자리에다가 그냥, 이게 홀수라고 하면 어떠한 홀수를 넣었을 때도 항상 성립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n 자리에다가 1을 넣어서 바로 계산을 끝내버리시면 돼요. 다음 20번. 3차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되게 많이 봤던 문제인 것 같다. 자, 3차 다항식이라는 거 하나 확인하시고 fx가 x-1의 세제곱. 그럼 당연히 몫은 상수가 되겠죠. f가 3차식이니까 거기에다가 어떤 몫이 들어갈 거고 나머지는 rx. 그럼 rx는 당연히 2차식일 거니까 뭐 mx 제곱 플러스 nx 플러스 l 이런 식으로 놓을 수가 있겠죠. f1은 5이고 fx를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는 서로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눴다. 그런데 여기서 또 뭐라고 했느냐? R0과 R3은 같은 값이다. 라고 했어. R0과 R3이 같다라는 말 자체는 어떤 식으로 나머지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냐면 어차피 나머지가 2차 함수잖아. 그러니까 0과 3을 이렇게 지우고, 자, 요것 때문에 0과 3을 인수로 갖는 형태로 이렇게 RX를 일단 잡아주고 난 다음에 뒤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꼬랑지 하나가 붙는다라는 형태라는 거야. 2차 함수 형태가. 그러면 여기다가 0 넣었을 때랑 3 넣었을 때랑 값이 L로서 일정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머지를 이렇게 잡을게요. K, X에 X 빼기 3 플러스 L꼴로. 자, F1이 5라 그랬어요. 첫 번째 식에서. 그걸 한번 정리해 보면 1을 집어넣었을 때 K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L 값이 5가 된다. 그럼 이건 문자를 줄여버려. L 대신에 5 플러스 2K를 넣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함수식 fx가 x-1 세제곱 곱하기 a 플러스 k x제곱 빼기 3x 플러스 5 플러스 2k 형태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 밑에서 x 빼기 1 제곱으로 나누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조금 바꿔준 건데 어차피 뒷부분은 상수항이기 때문에 딱히 신경을 크게 쓸 필요는 없어요. x 빼기 1 제곱으로 나눔에 있어서 그냥 요식만 여기 요식만 x 빼기 1 제곱으로 예쁘게 나눠주면 되는데 얘는 x 빼기 1 제곱 그러니까 x 빼기 1 제곱을 이용해서 x제곱 빼기 3x를 표현하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그냥 직관적으로 할게요. x제곱 빼기 3x를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로 나누면 당연히 얘는 하나가 들어갈 거고 두 개를 빼버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지. 따라서 식이 다시 한번 어떻게 구성이 되냐. 플러스 k 곱하기 자 여기 x제곱 빼기 3x가 바뀌는 거야. 이 형태로 x제곱 빼기 3x 형태가 바뀌는 거야. 그리고 뒤에는 여전히 나머지 5 플러스 2k가 들어가 있는 건 거고. 그럼 뭐뭇으로 나누라는 건 무엇무엇으로 묶으라는 얘기랑 똑같으니까 주어진 식을 묶어버릴게요. x제곱 빼기 1로
자, x 빼기 1의 제곱으로 묶어버릴게요. 묶어버리면 여기서 a의 x 빼기 1 남고 그 다음에 여기서 k 묶이고 못 묶이는 게 마이너스 k의 x 플러스 1 플러스 5 플러스 2k인데 요 부분이 몫이고 요 부분이 나머지라서 이제 몫과 나머지가 서로 같다를 이용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럼 ax 마이너스 a 플러스 k가 마이너스 kx 플러스 5 플러스 k랑 같은 거니까 결과적으로 a 값은 마이너스 5이고 여기서 보면 a가 마이너스 k랑 똑같은 거니까 k 값은 5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럼 나머지가 전부 다 구해지죠. 나머지는 그러니까 rx가 구해지죠. 그래서 rx는 따라서 rx는 여기였죠, 여기. 5에 x제곱 빼기 3x 플러스 5 플러스 10이었고 구하라고 했던 r5는 5 곱하기 5, 2, 10 더하기 15니까 65가 되는 거죠. 21번 현재 A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A, 3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Y는 A분의 3X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고 요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꼭지점 좌표가 0,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Y는 K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그 다음 두근의 차가 9라고 나와 있죠. 같다라고 났을 때 두근의 차. 근데 이때 이 F는 G의 근이라는 건 교점의 좌표를 말하는 거니까 X좌표. 나머지 한 점이 A-9라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교점을 구하는 식을 만들었을 때 KX제곱 빼기 3은 A분의 3X라는 식이 만들어질 거고 KX제곱 마이너스 A분의 3X 마이너스 3은 0 이런 식으로 될 건데 얘를 인수분해하면 나오는 근이 A-9랑 A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식들을 잡아볼 수가 있을 텐데 이때 두 근의 합은 KA분의 3일 거고 두 근의 곱은 K분의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2A-9가 K분의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A분의 1이고 얘는 뭐 그냥 둔다라고 했을 때 K분의 마이너스 3 대신 얘를 집어넣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넣어버리면 2A-9는 A에 A-9 곱하기 마이너스 A분의 1이 되는 거고 A끼리 약분을 해서 결과적으로 2A-9가 마이너스 A 플러스 9가 돼서 3A가 18, 즉 A가 6이 나온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럼 두 근의 곱은 자, 이게 A에다가 6을 집어넣어 버리면 근은 마이너스 3이랑 6일 거니까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8이 되는 거죠. 4차 방정식을 딱 보아하니까 이게 상반 방정식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거 상반 방정식. 상반 방정식은 빨리 풀려면 어떤 걸 떠올려야 한다라고 했냐면 x제곱 알파 x 플러스 1, x제곱 베타 x 플러스 1로 애들이 인수분해가 됐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a가 되고 알파 베타 플러스 2 값이 마이너스 b가 된다라는 걸 얘기했었어. 근데 여기처럼 이렇게 생긴 오메가가 근이 되기 위해서는 자, 얘가 누구의 근이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 에서 튀어나온 근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알파 값을 그냥 1이라고 놓고 문제를 정리해도 괜찮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저 상반방정식은 인수분해를 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다가 x제곱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1꼴로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요. 1 플러스 베타가 a를 말할 것이고 베타 플러스 2가 이제 마이너스 b가 될 거라는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중근인 실근을 가져야 한다 그랬어. 얘가 중근인 실근을 가지려면 베타 값은 나올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지 않니? 완전 제곱식이 돼야 하니까 베타가 2거나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베타가 2일 때 순서상 A, B는 어떻게 돼야 돼? 3, 그 다음에 B 넣으면 마이너스 4. 일단 베타가 마이너스 2일 때 순서상 A, B는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1, 0 이렇게 두 쌍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